야들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 들어봤지? 이거는 부분을 모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행동을 이르는 말이거든. 내가 하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 회사에서도 세일즈만 아는 게 아니라 회계에도 좀 알고 생산관리, 포장관리, 연구소 직원들하고도 두루두루 알면서 그런 부분적인 것들을 통해가 전체 그림이 머릿속으로 들어오잖아. 반대로 숲만 보고 나무를 못 본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 넓게는 아는데 자세히 모른다는 뜻이다. 깊이가 없다는 말이라고. 이런 아들한테 몇 번 질문을 던져보면 대답을 못한다. 너희들이 여러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해지려고 하면은 후자를 잘하면 된다. 넓게 그리고 얇게 알면 참 좋다. 하지만은 어떤 일이든 성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은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부분을 모르면 전체를 알 수 없고 전체를 모르면 부분을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알고 이제는 막 사업까지 한다. 근데 이런 사업이 어떻게 유래됐는지 그 역사와 수당, 이 수익의 원천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오늘은 막 네트워크 역사 및 수익의 원천에 대해서 알려줄게. 1929년 8월부터 1933년 3월까지 대공황 시절이라 하거든. Great Depression. 1929년 전까지 미국은 전쟁에도 피해가 최소화해붓고 라디오도 많이 팔고 헨리 포드의 등장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도 대량 생산하면서 미국인 5명 중에 1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거든. 이 당시 미국은 엄청나게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근데 1929년 10월 29일 날 뉴욕 증시가 30%나 하락하게 됐고 이때부터 1932년도 7월 9일까지 막 89%나 내려가게 돼본다. 이런 수치가 무슨 뜻인지 코스피를 예로 들어줄게. 지금 2021년 6월 17일 날 한국 주가 코스피가 3,264.96원이거든. 3년도 안 돼가지고 이 주가가 261원까지 폭락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1933년도 미국 GDP는 1929년 대비해가 마이너스 46.4%가 됐고 실업률은 약 25%까지나 급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삶의 근간이 사라졌다. 이런 타격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전이 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리고 길고 긴 그런 경제 불황을 경험했다. 그래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새 시대의 종말, 대공황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됐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레버리지 투자 광풍이었거든. 빚내서 투자해보자 이거였고 또 다른 하나는 대공황이 이렇게 처참했던 이유, 대공황으로 무너진 은행이 자그마치 만 개 이상이나 되었다. 소형은행이 대형은행에게 영향을 끼쳤고 대형은행은 금융 전반 시스템으로 번져붙다. 너희들도 집에 무슨 일 일어나면 뭐 보험 한 번씩 찾아보잖아. 이 당시에 미래가 불안해지면서 보험업이 성행하기 시작했거든. 이때 보험업은 종이 증서 한 장으로 거래됐는데 그 당시 하버드 대학교 석사과정 젊은이가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봤어. 원래 유통이 막 복잡하잖아. 공장,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 그러면서 그 당시 복잡했던 유통에 이 보험 거래 방식을 적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젊은이가 발상을 하게 됐다. 실제로 이런 방식을 통해가 모의 실험을 해보니까네 30%의 유통 마진, 30%의 광고 비용, 총 60%를 절약할 수 있었거든. 그래가 1959년 11월 9일 날 엠웨이가 처음으로만 네트워크 방식을 도입했다. 이런 비용을 절약하면 야들아 어떤 쪽에서 타격을 입겠노? 그래가 유통 채널 광고 업주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됐고 더불어가 돈을 돌려준다고 하는 사기꾼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네트워크 이미지가 막 안 좋게 됐다. 그런데 애터미가 2019년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는 이런 슬로건으로 네트워크 역사를 새로 쓴다 하면서 이렇게 티 나왔거든. 야들아 네트워크 마케팅 수입의 원천을 잘 기억해라.
네트워크 방식을 통해가 30%의 유통 마진을 아꼈고 30%의 광고 비용까지 아끼면서 총 60% 정도를 절약했다. 그 절약된 돈의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게 이 네트워크 수익의 원천이다. 근데 대부분 네트워크의 문제점은 품질은 좋아. 좋지 않으면 네트워크가 될 수 없거든. 근데 가격이 저렴하지 않고 오히려 비싸. 그러니까 수당을 받기 위해서 물건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건 주객이 전도된 느낌 아이가? 완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고. 그러면서 이런 현상을 우린 당연히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었고, 위에 보면 애텀이란 회사가 진작에 나올 수도 있었던 조건이 있었는데, 야들아, 천만다행으로 이런 회사가 한국에서 나왔다. 나는 해외에 있으면서 항상 박한길 회장님께 감사함이 많다. 이 모든 정보를 한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이런 네트워크 역사를 몰라가지고 애터미가 귀한 줄도 모르고 회사가 웬만한 거 다 주관해 주니까 또 당연하게 그러려니 하면서 불평만 하고. 야들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응? 왜 정상한테 저 갈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다시 한 번 더 애터미 수입의 원천은 합리적인 유통, 절약된 비용을 생산 원가에 반영해봤고 면도칼 경영으로 판매 간접비를 최소화해가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을 만들었다고. 어떻게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인 줄 아냐고? 너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들어가 보면 애터미 제품의 반품률이 나온다. 그게 0.19%다. 우리와 같은 그 네트워크 업계의 평균이 3%거든. 이제는 애터미 회원만 1,500만 명이고, 야들아, 이런 물결의 물살을 누가 거스를 수 있겠노? 네트워크의 역사를 네가 알면 네가 애터미를 좀 더 귀하게 여기기다. 감사한 마음으로 좀 당연하게 생각하지 좀 마라.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하게 티 나온 건 없다. 네 눈에 보이는 그 주변 사물 전부 다 어떤 사람이 긍정적으로 골똘하게 생각하고 발명해낸 기라고. 오늘은 애터미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서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좀 가지면서 하루를 보내는 건 어떨까? 감사하게 구독도 좀 누르면서 바래. 어?